안녕하세요. 물리선생님 김웅지입니다. 오늘은 빛의 간섭과 회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원에서 간섭을 배웠고요. 그때는 주로 파동에 의한 간섭을 배웠고, 빛의 간섭은 뭐 얇은 막에 의한 간섭이나 이런 거를 간단하게 배웠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빛이 이제 입자냐 파동이냐를 놓고서 싸우다가 나온 거죠. 입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뉴턴이고, 그 다음에 파동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하위 헌스예요. 예, 이렇게 하위 헌스인데, 아무래도 뉴턴이 하위 헌스보다 유명하니까, 뉴턴은 그때는 이제 입자설이 좀 더 유력했는데, 뭐죠? 이제 시대가 지나서 0이 나옵니다. 0이 뭐를 얘기해요? 파동의 간섭을 얘기하고요. 나중에 이제 회절까지도 이제 나와서 파동이 승리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또 이제 물리원에서 배웠듯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그 다음에 컴턴이 나와서 뭐죠? 광전 효과.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컴턴 산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어떻게 돼요? 빛은 이제 파동이자 입자다.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이제 대립관계였는데 이게 대립관계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선이면 악, 뭐 이런 식으로, 흑이면 백, 뭐 이런 식으로 양립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는이 될 수 있는 거죠. 입자 또는 파동. 그래서 뭐 나는 집에서는 아들이지만은 학교 가면은 학생이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다만 이게 동시에는 일어나지 않고요. 어느 때는 입자성을 띠고 어느 때는 파동성을 띱니다. 둘 중에 하나만 나와요. 근데 간섭과 회절은 이 파동성을 띠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더하면 뭐가 돼요? 이중성이라고 되는 거죠. 빛은 두 가지 특성을 이제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느 때는 입자성이 나오고 어느 때는 파동성이 나온다. 다만 0의 간섭 현상에서는 파동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써요.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이죠. 슬릿이라는 것은요, 이런 구멍이에요. 이렇게 기다란 구멍을 우리는 슬릿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멍을 슬릿이라고 그래요. 이런 건 홀이라고 하잖아요. 엄연히 홀하고 슬릿은 다르죠. 예, 다른데 슬릿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중 슬릿이라고 말이 어려서 그런데 그냥 구멍 2개 있는 겁니다. 기다란 구멍 2개에 의해서 빛이 이제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시죠. 여기에 이제 광원을 놓는데요. 요즘은 이제 레이저를 놓으면 돼요. 레이저 빛을 놓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0 시대에는 레이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거를 놓냐면은, 이러한 하나의 슬릿을 먼저 하나 놔요. 이런, 예, 구멍을 하나 놓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빛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회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략적인 회절은 뭐예요? 좁은 틈을 빛이 지날 때 옆으로 퍼지는 게 회절이에요. 근데 굳이 간섭 실험하는데 왜 회절을 놓습니까? 요거를 놓는 이유가 이제 결맞은 빛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결맞은 빛을 만들기 위해서요. 결맞은 빛이 뭡니까?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 위상이 같은 빛.
레이저는 초기 위상이 같은 빛이에요. 그래서 뭐 직진성도 강하고 예, 증폭도 잘 돼 있고 이런 빛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빛은 초기 위상이 안 맞습니다. 초기 위상이 뭐냐면은 어떤 빛은 이렇게 시작하고 어떤 빛은 이렇게 시작하고 어떤 빛은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안 맞는데 여기를 한번 이 구멍을 거치면은 초기 위상이 맞는 결맞은 빛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한번 뭐 되는 거예요? 회절이 되는 겁니다. 회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퍼지는 빛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오는 겁니다. 사실상 여기가 S1, S2라고 하는 슬릿이에요. 몇 중 슬릿이에요? 두 개가 있으니까 2중 슬릿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릿을 지나는데 이 거리를 D라고 합니다. 슬릿 사이에 간격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스크린을 갖다 대요. 스크린을 이렇게 갖다 댑니다. 이게 스크린이고요. 갖다 댔더니 놀라운 무늬가 나왔다는 거죠. 어떤 무늬가 나와요? 이런 무늬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밝은 무늬, 밝은 무늬, 밝은 무늬, 밝은 무늬. 예, 그 다음에 여기다 그릴까요? 밝은 무늬, 밝은 무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무늬가 나오는 거죠. 규칙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명. 밝을 명자를 써서 명이라고 그러고 여기 어두운 부분들을 우리는 암이라고 합니다. 암. 예, 그래서 명암이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대칭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빛이 입자라면은, 이런 현상이 이해가 안 되죠. 입자면은 여기서 튕겨서 여기를 튕겨 나와가지고 여기로 퍼져 나가는데, 뭐 가운데가 좀 많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고르게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규칙적인 문양은 절대 입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이란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이거를 파동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파동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빛이 이렇게 간 다음에 요 지점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파동처럼 취급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빛이.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밝은 쪽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어두운 무늬는 상쇄 간섭이겠죠. 파동이니까. 이미 파동의 간섭성은 뭐 이제 당시에도 뭐 알았던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강 간섭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증명을 하는데 보시죠. 여기에 이제 거리가 L이에요. 스크린까지 거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X 떨어진 지점이죠. 그러면은 기하학적인 걸 동원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세타예요. 그래서 뭐 X하고 L, 세타 요거는 뭐 기존의 삼각 함수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간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쪽으로 올까요? 경로차인데 빛이 경로차일 때는 우리가 광로차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어떤 책에서는 광로차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둘 다 쓰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경로차든 광로차든 뭐가 필요해요? 예, 델타 값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그 경로차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요 길이고 여기서는 요 길이니까 두 길이의 차가 뭐가 돼요? 차이가 경로차가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근사예요, 근사. 너무 그 설명하는 게 복잡하니까 근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값을 구함에 있어 어떻게 구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슬릿 사이의 거리는 스크린 사이의 거리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한 뭐 2mm, 3mm 요런데 여기는 한 2, 3m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천배 만배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각도를 뭘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경로차를 대략적으로 수직으로 보는 겁니다. 불편하죠. 불편한데 이 값이 수직으로 보나 안 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고 굳이 수직으로 잡은 이유가 우리가 뭘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삼각함수를 삼각비를 사용하고 싶어서 저렇게 놓은 거고 저기를 세타 프라임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불편한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작기 때문에 그리고 세타도 1보다 굉장히 작고 세타 프라임도 1보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대략 비슷하다 이렇게 놓을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했습니다. 제가 주장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근사적으로 쓴다는 거죠. 썼을 때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은 여기가 델타 값이고 여기가 세타 프라임인데 여기가 D죠. 그러면은 따라서 뭐죠? D랑 델타는 무슨 관계예요? 사인 세타 프라임은 뭐죠? D분의 세타니까 따라서 경로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D 사인 세타 프라임인데 요거를 제가 뭐랬죠?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D 사인 세타로 놓는 거죠. 그래서 경로차를 구하는 방법을 일단 찾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D는 거리를 재면 되고 세타 값을 구하면 되는데 세타 값은 이제 요걸 이용해야겠죠. L하고 X. 그러면은 세타는 뭐죠? 사인 세타는 여기분의 X인데 또 여기서 또 이제 근사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걸 또 지울게요. 이쪽은 요것만 남겨놓을까요? 예. 그래서 세타가 굉장히 작을 때는 뭐죠? 사인 세타랑 호도 세타랑 탄젠트 세타가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돼요.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보실까요? 얘가 세타면은 요 길이가 사인 세타예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그냥 세타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 요 길이가 탄젠트 세타예요. 값이 클수록 요거 차이는 크잖아요. 근데 이 값이 굉장히 작아질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인 세타 값 대신에 탄젠트 세타 값을 대입하겠다는 거죠. 탄젠트 세타 값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L분의 X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로 값은 D 사인 세타가 D 탄젠트 세타로 바뀔 수가 있고 탄젠트 세타가 이거니까 따라서 L분의 dx가 되는 거죠. 이게 경로차인데 지금 뭐예요? 밝은 부분이니까 보강 간섭이고 그거를 이게 바로 파장의 정수배
혹은 반파장의 짝수배 이렇게 되고 m은 0, 1, 2, 3 뭐 이런 식으로 정수배로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뭐예요? 이제 여기 값들을 넣어 볼게요. 얘가 m이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요? 2가 된다는 거죠. 2를 여기다가 놓으면은 얼마가 돼요? 두 파장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좌우, 여길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예, 여기가 이렇게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밝은 부분이고 어두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어두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다시 내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광로차 혹은 빛의 경로차는 어떻게 돼요? 스크린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실사의 거리는 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파장의 정수배, 반파장의 짝수배는 무슨 간섭이에요? 보강 간섭인 겁니다. 지울게요. 이게 보강 간섭인 거죠. 근데 이렇지 않고 뭐예요? 반파장의 홀수배. 이거는 상세 간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짝수배, 여기가 홀수배입니다. 그 다음에 n값은 어떻게 돼요? 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뭐예요?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 밝기는 원래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데 사실상 뭐 손실이나 이런 게 있어서 옆으로 갈수록 흐려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이고 0이 파동의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멋지게 설명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빛은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거의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의 입자설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요 간격들이 일정합니다. 요 간격들이 이거를 등간격이라고 하는데 등간격이라는 것은 간격이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일정하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이 식을 가져와 볼게요. 양변에다가 델타를 씌워 볼게요. 델타를 씌우면은 슬릿 사이의 거리는 안 바뀌고 여기 이게 x값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x값만 변하고 스크린까지의 거리도 안 바뀝니다. 근데 여기는 델타가 붙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에 델타라고 보시면 어떻게 돼요? m 플러스 1 빼기 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장. 그러면은 m에서 m 빼면 1이고 파장이 나오죠. 그러면 따라서 델타 x는 뭐가 돼요? 람다분의 dl이 되죠. 그래서 이게 등간격이 되고요. 이 간격을 키우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요걸 아셔야 됩니다. 파장이 아니죠. 잘못 썼죠? d분의 람다 l이죠? 죄송합니다. 파장이 커야죠, 당연히. 회절도 나중에 배우지만 간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간격이 커진다는 것은 간섭이나 회절이 잘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파장이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슬릿 사이의 간격은 좁아야 되는 거죠.
좁은 데를 통과하고 나야 멀리 퍼진다. 뭐 이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회절의 기본 상식을 동원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크린이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어야 더 많이 퍼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는 슬릿 사이의 간격이 좁아야 된다. 틈이 좁아야 된다. 그 다음에 파장이 커야 된다. 그 다음에 멀리 있어야 더 퍼져 보인다. 이런 거는 직관적이고요. 이건 뭐예요? 객관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두 능력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간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의 회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의 회절. 디프렉션입니다. 이거 회절도 간섭의 한 종류예요.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간섭은 인터피어런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간섭도 그러니까 회절도 잘 모르면은 그냥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얘는 다른 말로 단일 슬릿에 의한 간섭이다. 의한 간섭이다. 이거를 회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이것도 이제 빛의 파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섭처럼. 그러니까 간섭의 종류니까는 당연히 빛의 파동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구멍이 하나 있어요. 예. 구멍이 하나 있는데, 여기다 이제 광원을 놓죠. 당시에는 레이저가 없었을 테니까, 여기다 놓으면은, 아까 뭐라 그랬었죠? 여기를 통과한 빛이 결맞음이 되는, 초기상이 같은 빛이 된다 그랬었죠? 같이 놓고서, 여기를 이제 스크린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스크린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런 무늬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무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 굉장히 그러니까 세기를 나타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만 이렇게 불뚝 나왔다가 옆으로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운데만 엄청나게 높았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늬가 어디서는요, 빛의 입자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고 파동에서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원리를 설명해서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섭, 파동의 간섭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여기를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여기를 확대해서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근사적이에요.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빛이 여기로 왔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퍼지는 빛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새로운 파원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파원이 되는데 잠시만요. 요 거리가 D거든요. 요 거리가 D인데 네, 이런 뭐가 생겨요? 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갑자기 파원이 생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위 헌스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진행을 설명하는 건데요. 파동의 진행은 뭐가 돼요? 파면이
새로운 파원이 된다는 거죠. 파원이 되면서 진행하는 게 하위 헌스의 원리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러한 평면파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파원이라는 거죠. 파원이면 파원에 따라서 뭐가 돼요? 이런 구면파들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파면이 되고 이 새로운 파면에 또 뭐가 생겨요? 또 이런 점파원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파면이죠. 파면에 또 파원이 생겨서 여기에 또 이런 구면파들이 생기면서 또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원에서 나온 빛이 여기로 왔을 때 여기가 파면을 형성을 하고 이 파면에서 뭐가 일어나요? 새로운 파원들이 생성된다는 거죠. 생성되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를 좀 크게 그려볼게요. 여기를 좀 더 크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연결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L이고 여기가 X예요. 그럼 아까랑 똑같죠? 얘랑 얘의 뭐예요? 경로차를 구해야 되는데 그 경로차를 우리가 근사적으로 수직으로 보자 그랬었죠? 여기는 세타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델타가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델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 결과를 보니까 보강 간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파장의 정수배가 아니라 반파장의 홀수배일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지를 살펴본 거를 이제 요 파원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과가 이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예, 역추적한 겁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절반을 나눠요. 여기를 절반을 나누면은 요 길이는 얼마가 되죠? 여기가 델타면은 여기는 2분의 델타가 되죠. 2분의 델타인데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한 파장이 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원래 보강 간섭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2분의 람다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여기 가서 한 지점에 가서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얘랑 얘는 반파장 차이가 나잖아요. 반파장 차이가 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상쇄가 돼요. 여기 가서 만나면은 그리고 얘랑 얘가 만나면 또 상쇄가 돼요. 다른 색으로 할까요? 얘랑 얘 상쇄가 돼요.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만나도 반파장 차이가 나니까 상쇄가 되고 마지막으로 얘랑 얘가 가도 상쇄가 돼요. 그래서 원래 보강 간섭은 한 파장 파장의 정수배 혹은 반파장의 짝수배라고 생각했는데 한 파장 이상 한 파장 차이 나는 곳에서는 오히려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돼요. 경로차는 어떻게 돼요? 반파장의 홀수배일 때가 이게 보강 간섭이에요. 그리고 반파장의 짝수배 혹은 파장의 정수배가 상쇄 간섭이에요.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뭐랑 다르죠? 간섭하고 다르죠? 결과가 달라요. 그러면은 이 경로차만 구하면 되는데 그 경로차는 아까랑 비슷합니다. 예. 아까랑 비슷해요. 요 사이 거리가 얼마나 그랬죠? 이게 D잖아요. 그래서 예, 여기도 사인 세타 프라임이잖아요. 그래서 사인 세타 프라임은 D분의 델타고 따라서 델타는 D 사인 세타 프라임인데 둘 다 굉장히 작으면은 세타 값이 굉장히 작으면은 이렇게 놓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작으면은 뭐예요? 탄젠트 세타로 놓을 수 있다 그랬었죠. 그럼 탄젠트 세타 값은 L분의 X잖아요. 그래서 L분의 d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L분의 dx고 이게 빛의 경로차, 즉 광로차다. 이게 바로 뭐예요? 빛의 회절이에요. 누구랑 달라요? 간섭하고 결과가 다르죠. 그래서 홀수배일 때가 보강 간섭이고 여기죠. 반파장의 짝수배나 파장의 정수배일 때 상세 간섭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회절입니다. 예, 이렇게 다르다는 거 잘 아시고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학년도 수능 특강 물리학 2 161페이지에 있는 문제 2번입니다. 그린 가와 같이 파장이 람다인 단색광이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의 S1, S2를 통과한 후 X축상에 놓인 스크린에 도달한다. S1과 S2 사이의 거리는 D이고 이중 슬릿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는 L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위치 X에 따른 빛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X0는 S1, S2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보시죠. 이거는 이제 간섭 문제고요. 간섭은 뭐 기본적으로 여기에 하나의 빛이 회절이 되면서 결맞은 빛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중 슬릿을 통과했을 때 이제 스크린에 어떻게 도달하냐,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색광 람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가 D죠. 그 다음에 여기가 S1, S2고요. 여기 사이가 L이죠. 그리고 여기가 가운데고, 예, 이렇게 되고, 여기가 X축이래요. X축인데, 요것만 나온 게 아니라, 모두 나온 거예요. 빛의 세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디를 기준으로요? X축을 기준으로 빛의 세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네요. 그럼 여기가 0이고 x0고 2x0고 3x0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거리에 따라서 이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지니까 여기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밝은 부분이고 여기 또 보강이 돼요. 그럼 여기가 상세가 되는 거죠. 여기가 상세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X는 X0에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X0는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은 여기가 M 값이 0고 여기가 N 값이 1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n값이 0이고 여기가 n값이 1인 거예요. 그랬을 때 경로차는 어떻게 되죠? L분의 dx인데 우리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니까 반파장의 홀수배잖아요. 근데 m이 얼마예요? 0이잖아요. 0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반파장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때 x값이 얼마예요? 여기가 L이 되고요. dx0예요. 그러면은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x0는 d분의 2L 람다가 되겠죠. 여기가 2가 아니라 2분의네요. 그런 겁니다. 2d분의 L 람다가 되네요. 틀렸어요. 리을은 틀렸고요. 디귿 S1과 S2를 지나 X가 3X0에 도달한 단석광의 경로차는 얘의 경로차죠. 얘도 똑같이 구하면 돼요. 요식을 이용해서 똑같이 구하면 어떻게 되죠? 경로차는 L분의 D3X0는 얼마죠? 2분의 람다에다가 n값이 이제 1이 들어가죠. 1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 람다가 라지 L분의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요 값은 람다가 아니죠. 2분의 3 람다니까 이거는 틀렸네요. 그러면은 기억만 맞으니까 답이 1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